남들은 다 수익을 낼 때 혼자 돈을 잃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음 3가지 실수 때문이죠. 1. 돈을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현실에서는 만원 한 장 함부로 쓰지 않지만 주식 계좌에 돈이 들어가는 순간 몇십만원 손해 정도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갑니다. 2. 정보에 1차원적으로 반응해서. 새로운 정보가 나왔을 때 고수는 그 정보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예측합니다. 한 단계 더 들어가서 그렇게 움직이는 고수의 반응을 예측해 움직일 수도 있죠. 반면 하수는 정보에 1차원적으로 반응하거나 혼자 10단계를 파고들며 공상소설을 씁니다. 3. 최근 성과에 과잉 반응해서, 즉 달리는 말에만 올라타서. 이 3가지 실수는 행동경제학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행동경제학은 인간이 합리적인 동물이 아니라는 것을 기반으로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는 학문입니다. 너츠의 저자이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리처드 탈러가 행동경제학을 집대성했습니다. 책 행동경제학을 통해 투자자라면 꼭 알아야 할 행동경제학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투자하는 이유. 같이 경마장으로 가봅시다. 경마장은 사람들이 베팅한 전체 금액 중 약 17%를 수수료로 가져갑니다. 매 경기 사람들은 평균 17%의 손해를 입게 되죠. 따라서 그날의 마지막 경주가 시작될 무렵 대부분의 사람이 적자를 기록할 것입니다. 손해를 본 사람들은 마지막 베팅에서 어떻게 행동할까요? 큰 한 방을 노립니다. 우승 가능성이 거의 없는 말을 골라서 이겼을 때 크게 돈을 따려고 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마지막 경주에서 원래라면 배당률이 엄청 높아야 하는 말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배당률이 크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운이 따라 이겼다고 한들 생각보다 크게 따지 못한다는 거죠. 여기에는 2가지 행동 경제학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손실 회피입니다. $10 이익 볼 때의 기쁨보다 $10 손실을 가져다 주는 슬픔이 더 큰 현상을 손실 회피라고 합니다. 손실이 나면 우리는 그 손실을 어떻게든 회피하고 싶어서 무리하게 베팅을 하게 됩니다. 더 큰 손해로 이어지죠. 2번째는 심리 계좌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여러 가지 계좌가 있습니다. 생활비 계좌, 외식비 계좌, 미래를 위한 적금 등이 있죠. 내기를 하는 사람에게는 내기 계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우스 머니입니다. 카지노에서 돈을 땄을 경우 사람들은 이 돈이 공짜로 얻은 카지노 회사의 돈이라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돈을 함부로 씁니다. 팁도 거하게 쏘고 위험이 큰 내기를 하게 됩니다. 이지컴 이지고, 쉽게 번 돈은 쉽게 나간다는 말이 그대로 적용되죠. 손해를 보는 경우는 어떨까요? $100를 들고 경마장에 왔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5가 남아있을 때 말이죠. 우리가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5를 다른 곳에 투자하거나 저녁을 사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리 계좌에 한번 들어간 돈은 다른 계좌로 이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기 계좌 안에서 $5를 $100로 만들기 위해 가능성이 2%도 되지 않는 말에 남은 돈을 다 겁니다. 빈털터리로 집에 돌아가게 되죠. 돈을 잃었을 때 본전을 만회하려는 성향은 투자 전문가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펀드 매니저는 자신이 관리하는 펀드의 수익률이 시장 수익률보다 한참 밑돌고 있으면 그해 마지막 분기에 더 큰 위험을 감수하려 듭니다. 손해를 보고 있는 주식 중개인도 필사적으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마지막 기회에 무모한 도전을 감행하죠. 현실에서는 1, 2만원 아끼기 위해 특가 상품을 몇 시간 동안 찾는 사람이 주식시장에서는 도박에 가까운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투자할 때는 모든 돈이 소중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10만원 이익을 봤다면 그 10만원을 소중히 해야 하고 10만원 잃었다면 그 아까운 마음을 활용하여 리스크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투자자라면 꼭 알아야 할 행동 경제학 2. 숫자 게임. 퀴즈 하나를 같이 풀어보죠.
시합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0에서 100까지의 숫자를 선택한다. 그 수의 평균에서 3분의 2에 가까운 수를 선택하라. 1단계 레벨의 싱커는 이렇게 문제를 풉니다. 평균은 50일 테니 50의 3분의 2인 33을 골라야겠어. 2단계 레벨의 싱커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참가자는 1단계에서 머무르겠지. 그러면 나는 33의 3분의 2인 22를 고르면 돼. 3단계 레벨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가자 대부분 게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2단계까지는 생각할 거야. 그러니까 나는 22의 3분의 2인 15를 선택해야 돼. 10단계, 100단계까지 갈수록 숫자는 0에 가까워집니다. 정답은 뭘까요? 리처드 탈러가 직접 파이낸셜 타임즈와 같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 독자는 숫자를 이렇게 선택했죠. 우승 숫자는 13이었습니다. 1단계 33, 2단계 22에 머무른 사람들이 많았으며 0과 1과 같이 극단적으로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죠. 이 게임은 참여하는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동네 술집에서 술을 진탕 마신 사람들을 대상으로 게임을 했다면 정답은 1단계인 33에 가까웠을 겁니다. 반면 게임 이론가들이 모인 컨퍼런스에서 이 게임을 했다면 정답은 0에 가까웠을 겁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다른 투자자들이 가치가 오를 것이라 생각하는 주식을 먼저 사야 합니다. 뉴스와 같은 정보에 1차원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에 반응할 1단계 싱커, 2단계 싱커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다고 혼자 10단계까지 예측하면 그건 예측이 아니라 소설에 가까울 것입니다. 투자자라면 꼭 알아야 할 행동 경제학 3. 과잉 반응. 여기 최근 5년간 실적이 좋은 기업이 있습니다. 승자라고 해보죠. 반대로 최근 5년간 실적이 좋지 않은 기업을 패자라고 해봅시다. 주가는 최근의 실적을 반영하여 승자의 주가는 높아졌을 거고 패자의 주가는 낮아졌을 겁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과잉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승자의 주식에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여 가격이 지나치게 상승하고 패자의 주식은 과도하게 비관적인 전망이 나와 지나치게 하락합니다. 저자가 직접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관찰한 결과 패자 그룹은 이후 5년간 시장 전체보다 30% 더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반면 승자 그룹은 시장 전체보다 약 10% 부진한 성적을 냈죠.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주식을 매수하는 것을 달리는 말에 올라탄다라고 말하는데요. 과잉 반응한 주식은 결국 평균으로 회귀한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과잉 반응을 예측하고 수익을 노릴 수도 있지만 당신이 들어가는 그때가 고점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최근 실적에 과잉 반응한다는 것, 이 점을 알고 투자에 임합시다. 왜 똑똑한 사람들도 멍청한 선택을 할까? 이 질문 하나로 시작한 리처드 탈러의 행동 경제학 연구는 2017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책 행동 경제학을 통해 인간의 비합리성을 만나봅시다. 책그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